이게 우리야. 자, 거두절미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1966년 마닐라 회담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 한국 박정희 대통령. 제가 오늘 강의에 쓸 여기 나오는 정치 지도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분을 추종하거나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나쁜 악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부합하는 몇 가지 점이 이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희 씨가 박근혜 씨 아버지를 좋아하나? 절대 아닙니다. 이 마닐라에 모인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월남전에 참전할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갈 건가를 이제 협의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모임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 6개국이 모였을 때 마닐라 호텔에 이제 투숙을 했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다 6층에 있는 스윗 룸을 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5층에 그냥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장관급들이 묵는 방을 줬어요. 이유가 뭔가? 마르코스죠, 이때 대통령이. 마르코스가 보기에는 필리핀에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양반의 발틈에 있는 때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전체 국가 중에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그러니까 빼고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국민소득 120불이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말라이보다 지금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북격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력입니다. 그죠? 북격이라는 게 경제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만 마음이 편한 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병신들 지으라고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왔으니 대접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나라는 못 살았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가 그 전에 한 20년 전에 무슨 꼴을 당했어요? 8.15 독립을 왜 당한 거예요? 아니 한일합방이 됐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저는 저희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데 역사 공부를 같이 해요. 명랑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막 고려 시대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영도야,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1962년 이전은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전설이다. 우리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1962년부터 시작됐다. 근데 여하튼 62년에 역사가 시작되면 뭐예요? 최빈국 거지같이 다릅니다. 저희가 월남전 참전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다리를 놔야 되고 철도를 깔아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고속도로를 깔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만 명이 가서 대신 싸워서 죽어주면 미국 정부에서 또 WTO 세계 경제개발기구 OECD에서 소위 말하는 지원을 해줄 테니 너희가 가서 좀 싸워봐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라가 못 사니까 별 거지 같은 꼴을 나간 거야. 저희 삼촌, 저희 작은 아버지 다 월남 갔다 오셨어요. 물론 그 덕분에 파인애플 통조림도 한번 먹어보고 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때 유행하던 노래 한 곡 제가 들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관만 가면 다 이 노래 틀어줬어요.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1차, 2차, 3차, 4차 경주에 5개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경부 고속도로도 깔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제 제목 중에 그 핵심이 impossible,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다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년 만에 깔아버렸어요. 2년 만에 그 최빈국이 2년 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 짊어지고 나르고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 지금 위령제가 태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나서 포항제철, 그리고 나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 성수동 사거리에 가면 현대 오일뱅크라는 주유소가 있어요. 현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1년에 한 4번씩 커다란 표지판, 이 붓글씨로 쓴 표지판이 바뀌어요. 근데 요즘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련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시련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여하튼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시련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그때마다 시련에 봉착합니다. 이거를 토인비 같은 유식한 분은 도전과 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전이 오고 우린 또 응년하면서 발전하고 또 도전이 오고 또 발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IMF,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78년대 2차 석유 파동,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차들이 몇십 미터씩 줄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재벌집 뭐야, 그 아들인가 뭔가 손자인가 뭐 보면 나오대 거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도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IMF. 수많은 사람들이 IMF 때 뉴스킨을 그만뒀어요. 제 조직 같은 경우는요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제 다운들이나 뭐 제 동료 사업자들이 사장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뉴스킨을 포기 안 할 거예요. 다 포기해요. 일단 그 말을 할 때부터가 안 좋은 거야, 상태가. 그만두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앞만 보고 가길만 바쁜데. 여러분 잘 아시는 IMF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했어요? 금모으기 했고, 그죠? 달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달러 모으기도. 장롱이 있었던. 그리고 나서 가장 역사적으로 빠르게 IMF를 극복한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이후에도 불황이 그렇게 심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 뉴스킨 첫 해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당하고서 98년도 저희 매출액이요 100억대로 떨어져서 100억대.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했습니까? 주저앉았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180도 갈바닉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의 선배가, 여러분의 동료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의 뉴스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스킨이 어떤 뉴스킨인지 아세요? 내년이 글로벌리 40주년입니다. 내년이 40주년이에요. 우리가 유타에서 이 회사 만든 지 그 네드라 그 아줌마 한마디로, 오빠 왜 달나라도 가는데 내 이 더러운 피부를 만족시켜줄 화장품이 없는 거야.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 한마디가 시작된 회사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수많은 천만장자, 2천만장자들, 5천만장자들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고, 이게 뉴스킨인 거예요. 전 세계 뉴스킨 53개국 중에 52개국이죠. 왜? 소련이 얼마 전에 철수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언젠간 다시 들어갈 겁니다. 53개국 중에 인구, 국민소득, 나라 크기 모든 걸 종합 검토해서 보면 대한민국 뉴스킨이 넘버1이에요. 그 대한민국 뉴스킨을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이끌고 갈 주인공들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허덕대다가 이제 벗어나고 IMF의 그늘을 벗어나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뭐가 터져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빚내서 집 산 사람이 그 채권을, 그 은행들이 그 채권을 또 넘기고 그 채권을 또
넘기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 하다가 터진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예요. 이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가 무슨, 난 가수인 줄 알았어. 여하튼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됐어요? 뉴스킨 폭삭, 한국 경제 폭삭,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폭삭.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실현이 없으면 성장, 발전도 없다. 다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3년 전에 뭐가 닥쳤어요? 이것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 어떤 분들이 코로나를 인위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이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야. 우시에서 나왔는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알아요? I don't know. 하지만 여하튼 3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는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도 바뀌고, 우리 사업의 문화, 뉴스킨,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바뀌었어요. 그죠? 저 보면 초췌해 보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살 길을 찾았어요. 생전 쓰지도 않던 줌이라고 하는 걸 쓰기 시작했고, 103호에 모이지 않으면 우린 다 망할 거라고 여겼는데 103호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겨우 정상화, 반쯤 정상화됐지만 그런 거 없이도 견뎌냈어요. 그러면서도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을 했고, 조금이라도.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중에 새로운 백만장자, 새로운 팀 엘리트, 새로운 500만장자들이 생겨나고. 이거예요. 토인비 아저씨 말이 100% 맞지 않습니까? 도전, 그리고 우리는 응전하면서 진보한다. 대한민국 이 결과, 이게 저번 주 뉴스입니다. 제가 이거 듣고요, 그날 와인에다가 소주에다가 무지 먹었어요, 혼자.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썼다고 춥게 들자고. 물론 1인당 GNP는 작년에 저희가 일본을 째겼습니다. 여러분, 일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먹어봤고, 그죠? 거기다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서, 소위 말해서 독일, 이태리, 일본이 손잡고 파시즘 혹은 뭐 왕정이 됐든 뭐가 됐든 세계의 정치 체계를 한번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담대한, 그렇게 위대했던 한때 일본이었어요. 제 소원이 일본이 이길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축배듭니다. 저 어릴 때 소니 TV 갖고 있는 집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닌텐도 게임기 사주는 아빠가 최고의 아빠였고, 저희가 자동차 하면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혼다를 얘기했고 도요타를 얘기했어요. 그랬던 일본이 30년간의 정체를 겪으면서, 그들은 토인비 아저씨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몰라도 그 사이에 우리는 똑같은 더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본을 이겼어요. 극1. 물론 아직 1등 아닙니다. 아니, 영원히 1등을 못할지도 몰라요.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소련, 4등 독일, 5등 영국이에요. 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영국 같은 나라. 한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미국. 자원, 땅덩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련. 인구, 달에서 지구에다 돌 던지면요, 5명 중에 1명을 맞으면 그게 중국인이에요. 그 양반들의 뭐라고 해요? 거시기한 거 보셨잖아요. 이번에 걸렸다면 뭐 6억 명이 걸렸고, 4개에 2,400만 명이 뭐 다 걸리고, 이게 단위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처럼 뭐 4만 명, 5만 명이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영국도 째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평가하는 게 3가지 항목입니다. 3가지 항목.
첫 번째, 경제력이죠. 그죠?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력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미 이겼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경제지에서 발표한 거예요. 경제력.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집약도. 이런 면들을 검토해서 발표한 게 이 순위인데, 자 보세요. 66년, 지금으로 따지면 40년 조금 더 되는 시간에, 소리 미안합니다. 50년 조금 더 되는 시간쯤 전에 우리가 그렇게 과시받고,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목숨을 담보로 융자를 소위 말하는 에이드를 받기 위해서, 자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한 가지 정신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건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삼촌들이, 그리고 우리조차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미국의 경제 시사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난을 극복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돼가지고 취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이번에 뭐 2030년도에 또 뭐가 올지 모르죠. 그죠? 2035년도에 또 뭐가 올지 몰라. 하지만 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리고 전진할 유전자적 특징을 가진 국가다. 그 대한민국의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보다 더한 게 터지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가장 큰 대전제를 이뤄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으니 우리 위에다가 뇌에다가 이 스케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코로나 터졌는데 한 6개월만 견뎌 마음 먹지 말고.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경제. 자, 우리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자유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만난 거예요. 뉴스킨, 우리 국민소득입니다. 한번 보시면 53년 67불에서 지금 34,000불 올해 예산.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액이 이거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여기 한번 삑박했죠. 98년도 IMF 거의 성장. 2008년도에 소위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민족과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매일같이 아침 조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외우던 국민교육원장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그거 못 외우면 막 맞아. 자, 지금 그거 외우는 학교도 없고 외우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했던 우리의 열정, 그렇게 했던 우리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외운다고 충성을 꼭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외운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국기 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위대하다. 이 지구상 250개가 넘는 나라 중에 큰 대자가 붙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근데 더 이상 안 써요. 이 프라이드를 내가 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왜 여러분한테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열정,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잊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시드니로 갔습니다. 이 사진을 쓰는 이유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서전이나 뭐 위인 전기 같은 거 보면 과거가 아주 어려웠을수록 그 성공이 더 빛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요번 청소부터 했지만 뉴스킨 만날 때는 제가 유학원도 하고 있었고 무용회사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별로 대칭이 안 되잖아. 근데 청소부하면 뭔가 인생이 밑바닥, 쓰레기 막 이런 여하튼 청소를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뭐 이런 그냥 값싼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13년 된 고물차 끌고 다니면서 살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뉴스킨을 만났는데 제가 뉴스킨을 만났을 때 답이 뭐였겠냐? 그런 건 우리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예 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알려고 해요. 알아보려고. 제가 1993년 10월 달에 첫 번째 세미나를 끌려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강사가 제 10대 스폰서이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쿵타이왕 박사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처음 본 게 그 사람이 나사 연구원을 때려치고 그만두고 뉴스킨으로 전업해가지고 자기가 머리털 난 얘기부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보여준 게 뉴스킨에서 3년 딱 하고서 받은 24만 불짜리 수표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을 벌어야 될 건 그 사람은 한 달을 벌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로? 내가 그렇게 개무시하고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웃기지 말라고 했던 뉴스키가 내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한 번쯤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보고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는 다 한국 남자죠. 일본 남자 없으니까. 한국 남자는 엄청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곧 죽어도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여보, 너 투표 갖고 와봐. 얼마 받았나? 근데 첫 달에 여기 있네. 44불 80원. 두 번째 달에 90불. 세 번째 달에 218불. 그래 내가 딱 그걸 보고서 우리 집사한테 얘기해요. 여보,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전에는 이 사업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딱 4달 반 만에 우리 이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 너처럼 맨날 팔러 다니다간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처럼 돼. 그러니까 집에 있어. 애나 키우고 시간 나는 틈틈이 가만히 놨자. 무슨 가만히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뉴스킨에서 어마무지하게 벌 거니까 그거 담으려면 가만히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딱 31개월을 집중했습니다. 31개월은 아니야. 정확하게 하면 26개월 집중했어요. 26개월 집중하고 우리 집사람이 첫 수표를 탄 날로부터 딱 3년 1개월째 제가 정말 25만 3,300불을 벌었어요. 제가 쿵타이왕 박사 수표를 본 것보다 더 버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때를 잘 만나가지고 타이밍이 좋아서 뭐 좋은 다운라인들을 많이 만나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딱 한 가지. 그동안 안 하던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뉴스킨이 나한테는 개무시하고 웃기는 거고 코미디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롭게 3명 앉혀놓고 4명 앉혀놓고 하던 이 초라한 저의 모습에 첫 번째 세미나 하던 시대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손자가 이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 같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또 이미 만나고 있는 뉴스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4가지 팩트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뉴스킨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씁니다. 이거 맨날 여러분들 외우죠? 옛날에 제가 아까 태극기에 대한 맹세 외우듯이 여기 보면 특징.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아까 뭐 수많은 제품들이 막 레이저로 나왔죠. 제가 처음 만났던 뉴스킨 제품이었어요. 촌스럽고 정말 굉장히 그 용기를 보고 용기를 못 냈던 그런 제품. 여하튼 그래도 내용물에 대한 그 접근법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IMF 끝나고 1999년 처음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체중 감량제가 나왔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디 디자인. 바디를 디자인해 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섹시하게.
그때 그 실무 담당자였던 분이 지금 계신 우리 조 대표님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엮어지는 거야. 잠깐. 그래서 제가 103kg 있던 저를 감량을 한 거야. 73kg로. 뼈를 깎으면서. 몰라요. 또 다른 걸 먹어들지도 모르죠. 했어요. 저. 왜? 팔아야 되니까. 제가 1993년 처음 입문해서 처음 들었던 말이 네 스스로가 제품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사업자들 중에 뭐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례들 때문에 백만장자가 나오고 티멜리트도 나온 거예요. 내 딸이 이 악성 여드름, 악성 종양 때문에, 여드름이죠, 종양이니까.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그런 걸 목도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업할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TR9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TR9이라고 하는 이 제품, 바디 디자인 다음에 나왔던 2세대, 3세대 제품이 TR9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고 이 어린아이들 송화비만을 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뚱뚱한 것보다 날씬하게 예뻐요. 최고의 성형은 아시네. 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거기다 아까 이거 소리 나오나요? 아, 이거 보고 배꼽 잡고 얼마나 웃었던지. 오늘 여러분한테 새롭게 선보이는 뉴비트라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를 누비는 짜릿함. 가까운 리얼리티 뉴비트. 그래도 갔다 올게. 밤에 그런 게 예쁘다. 자, 이 뉴비트는요,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시간 되시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에게 부탁해서 내일이라도 본사가시면 뉴비트가 전시되어 있구나. 여러분 스폰서님들의 사무실도 아마 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냥 내가 라이드하면서 실제로 남산을, 실제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만화가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한 그 장소가 내 앞에 쫙 펼쳐져요. 언덕길 올라가면 기아로 내려갑니다. 허벌나게 힘들어요. 내리막길 만나면 물론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썼고 몇 킬로를 달렸고 이런 건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내 손만 갖다 대면 내 체지방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바로 측정이 돼요. 이건 전 세계 최초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거 그룹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뭐 형제 라인이 됐던 조직원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던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남산을 한번 달려보자. 그럼 남산을 같이 달리는 거예요. 시합도 할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모티베이션이죠. 여러분들 왜 1월달에 헬스클럽이 매번 붐빌까요? 왜 12월달에 헬스클럽에 나밖에 없을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니던 남산에 있는 체육관에 뉴비트를 권유하는 사람이 다녀갔대요. 뉴스킨의 할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체육관에 할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예들입니다. 자, 거기다 훌륭한 사업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열심히 하시면 그 결과는 정확하게 숫자로 투영됩니다. 저도 저희 집 사람들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를 즐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권유합니다. 풍요로운 문화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꽂으라면 저는 일단은 경제력이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 꼴 안 당하려면 경제력이에요. 있어야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우리도 떳떳한 겁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도 찍어서 한번 2천만 한번 올려보고 그잖아요. 희잡이처럼 갈비도 25인분 한번 먹어보고 찍어서 올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짜장면 2그릇 이상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시 무슨 탤런트 시험을 볼 겁니까? 미스터 트롯을 나갈 거예요.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일부터 하세요. 저는 그게 뉴스킨이다. 왜? 뉴스킨은 우리 설립자인 브래켄문이 회장이 얘기했듯이 뉴스킨이 왜 여러분에게 소중한가? 기회인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딱 한 가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만 빼고, 그게 우리 신조, 우리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가면 우리 사업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도움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게 또 우리 문화예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그 괌에서 주최했던 그 개인 파티인데 이 빠라기 아저씨가 접니다. 자, 올해 괌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어머니 모시고. 내년 시드니예요. 후년 싱가포르예요. 근데 공짜야. 뭐만 되면? 루비만 되면. 루비가 뭔데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뭐만 하면? 사업만 열심히 잘하면. 거기다가 우리에 쏟아져 들어오는 신제품의 기회. 그리고 이제 3년간의 그 암흑 같은 시간 동안 억눌러 있었던 여러분의 그 에너지, 이것들을 융합시키고 제대로만 폭발시킨다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동창, 뉴스킨 제품을 써줄까 안 써줄까 망설이던 아이들까지, 친구들까지도 싱가포르로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어차피 살 겁니다. 전 뉴스킨의 문화 중에 가장 훌륭한 문화 중에 첫 번째를 꼽다면 이 세 자매예요. 저희 집사람, 이선의 사장, 이선숙 사장.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 예비 1천만 장자. 아직 1천만 장자가 못 됐어요. 셋 중에 그래도 유전자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가 봐.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세 자매가 각각 뉴스킨을 만난 계기도 틀리지만 시기도 틀리지만 중요한 건 함께 20년 넘게 25년 넘게 30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성공했고, 만약에 우리 일이,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눈 똑바로 뜨고, 만약 이 일이 합법적이지도 않고 뭔가 구린내가 나고 뭔가 창피한 일이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권할 겁니다. 박 여사 요번 건 확실해.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이순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시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미션은 선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착한 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에서 거둔 소득과 또 여러분이 뉴스킨에서 쏟은 열정을 많은 사람들과 쉐어하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뉴스킨입니다.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봤듯이 뉴스킨이 하찮을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불시에 그랬다니까. 샤랍 밥이나 해. 근데 어떻게 하냐,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31년째가 된 이 시점에
여러분과 같이 뉴스킨의 뉴자도 모르고 아직도 뉴스킨을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뉴스킨을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1년 동안 해보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냥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해라고.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Who we are. 우린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니 찾아보기 어려운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향상심에 끝없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절대 좌절하려고 좌절하지도 않을 그러한 천하무적 독수리 오병제 같은 유전자를 우린 갖고 있어요. 황금박쥐 같은 그러한 불굴의 힘을 갖고 있어요. 마린보이 같은 엄청난 투지력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60년대생 이후에 태어났다. 농담인데요. 그러한 내재된 우리의 DNA 힘, 내재된 우리의 저력, 유감없이 발휘해보세요. 어디서? 한계도 안 주고 여러분에게 리밋을 그치 않는 뉴스킨이란 이 터전에서 좋은 제품, 좋은 사업의 기회, 그리고 멋진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을 바꾸고 바뀌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는 있고, 그걸 제공하는 게 뉴스킨입니다. 여러분 2023년 승승장구하는 해 되시고, 제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제발 스폰서님 아무리 어려워도 전 뉴스킨 끝까지 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